이재명 대표 측이랑은 뭐 연락 주고받은 건 없으신 건가요?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? 연락한 적도 없고요. 전혀 모릅니다.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던가요? 예. 이재명 지사와는 뭐 개인적 친분은 없으신가요? 개인적 친분 같은 거를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. 뭐냐면 같이 일하다 보면은 친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.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.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예전부터 알고 오던 사이도 아니고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이거는 프레임을 짜가지고 엮어가지고 가까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더라.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들 같아요. 영상에서 잘 보신 것처럼 뿔났다 김성태 전 회장이.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알려지기로는 경기도 측,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도가 지나치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, 이렇게 발끈하고 뿔이 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.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이 내용인데요. 내이 한번 사입은 것밖에 없다. 그 이후로는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, 물론 뭐 검찰의 신작 수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데, 김성태 전 회장이 뭔가 폭로로 마음을 굳힌 이유도 뭐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? 참 이 모습을 보면 그 대장동에서 유동규 씨와 비슷한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. 유동규 씨가 결국 이렇게 본인이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진술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경기도 국정감사 때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정진상 정도면 모를까, 예. 유동규는 그냥 일개 직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. 거기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, 김문기 씨를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죠. 김성태 전 회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투자한 돈만 지금 일단 확인된 것만 지금 뭐 거의 $1000만 넘지 않습니까? 그렇게 투자를 해서 또 적극적으로 이화영 지사한테 법인 카드도 주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, 이재명 대표하고도 뭐 통화도 몇 번 했다 그러고, 자, 모든 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본인이 했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, 예.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팬티 하나 사용 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재명, 지금 김성태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억울할 테고, 또 하나는 본인이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보니 이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본인 생각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, 아마 그런 판단이고, 또 하나는 내가 이게 하더라도 쌍방울이라는 회사는 내가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. 그래서 지금 본인이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북한에 전해진 돈은 내 개인 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럼 뭐냐면 회사와 자기를 분리시키기 위한 전략인데,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저는 김성태 전 회장이 이미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진술했지 않나,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. 김준일 에디터님, 실제로 금고직이 있잖아요. 이틀 전에 귀국을 했는데 원래 안 들어올 생각이었다가 알려지기로는 귀국해서 다 증언하라라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들어왔다. 사실 금고지기가 돈의 흐름을 다 자금 흐름 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번 수사의 변수 아니냐, 어떻게 판단하세요? 뭐 큰 변수죠.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의 흐름을 다 알고 있고, 특히 이제 대북송금과 관련 아니면은 배임 횡령과 관련해서 대부분 이제 알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친인척이잖아요. 그러니까 매제이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사이다.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이제 공유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. 그래서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이제 협조를 하고, 예.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. 다만 이제 뭐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, 이제 배신감이라는 게 너무 좀 쉽게 김성태 측의 언론 플레이 좀 놀아나는 거 아니냐,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왜 그러냐면은, 그러니까 그 말은 쉽죠. 그러니까 배신감 때문에 했다. 그러면은 이제 이판사판이니까 동기어진하겠다. 이런 거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, 나는. 그러니까 끝에까지 몰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. 근데 김성태 같이 대기업 회장이잖아요. 돈도 많고. 전 회장, 예. 김성태 전 회장은 이제 대기업 전 회장이었고 돈도 많고 잃을 것도 많고 형량도 줄여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거는 그냥 어떤 명분으로 내세운 거고, 사실은 내 형량을 줄이거나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증언들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지, 저거를 언론에서 너무 쉽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배신감 때문에 했다, 뭐 유동규도 배신감 때문에 했다,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사태를 조금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 아니냐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단순하게 당연히 안 받고, 아까 이현주 의원께서 논평 중에
어쨌든 본인 개인 돈은 지킬 만큼 지켜야 되니까 그런 전략도 분명히 있고 동시에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 측 당시 경기도가 너무 본인과 선을 쭉 끊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불만은 있다. 뭐 이런 정도로 전언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저도 김준일 에디터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시에 좀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. 근데 김진인 변호사님 조금 전에 제 채널A가 취재한 좀 새로운 내용이 있는데 저는 좀 이걸 좀 쉽게 이해가 좀 안 돼서 어쨌든 금고지기가 들어와서 그게 실제로 대북 송금 의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든지 뭔가 밝힐 동력은 생기지 않았냐.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 측과 무관한 변호인을 선임하겠다. 금고지기가. 그리고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.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? 네, 한마디로 이제 할 말 다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. 예. 이게 통상적으로는 물론 이제 하나의 형사 사건에 뭐 공통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좀 더 많기는 한데요. 근데 실제 실무에서도 이제 각자 이제 변호인을 선임해서 그 형사 재판에 들어가면 이제 변호인들이 이제 피고인 각자 피고인 옆에 다른 변호인들이 앉아 있는 경우도 이제 덜어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이 금고지기 김모 씨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첫 번째는 공통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 약간 회유 압력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어쨌거나 직장에서 상하 관계에 있던 상황이잖아요. 이렇기 때문에 같은 변호인을 쓰게 되면 그 변호인을 통해서,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어떤 회유 압박을 하기보다 김성태 회장이 이제 같은 변호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뭐 본인에게 유리한 김성태 회장한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. 그러니까 금고지기 입장에선 나 꼬리 자르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그렇죠. 있단 말입니까? 네, 그렇게 회유 압박이 들어올 꼬리 자르기 식으로 회유 압박이 들어올 수 있고요. 예. 두 번째, 이제 방어 전략이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각자 이제 피고인들은 그 변호인들은 이제 각자 그 피고인의 어떤 상황에 맞춘 방어 전략을 짜게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혐의가 뭐 같아 해도 이 김성태 회장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이 금고지기의 입장은 달라요. 그럼 방어 전략도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공통의 변호인을 짜다 보면 이 방어 전략, 이 자신의 방어 전략이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예. 김성태 회장 측에서 그걸 또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. 이런 걸 방지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제 변호인을 따로 쓰고, 더군다나 그런 게 또 이런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금고지기가 지금 이런 송금 문제도 있지만 이 김 전 본부장이 그 전환 사채 발행,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전환 사채 발행의 어떤 핵심 인물로 주목받던 사람이거든요. 뭐 20억 원 12 대납 의혹 말씀하시는 네네, 대납 거잖아요. 의혹. 예. 그 전환사채 대납 의혹,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핵심인 그 12 발행과 관련된 그런 인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혐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또 그건 또 별도로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마 변호인을 따로 선임한 게 아닌가.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은 김 전 회장대로 방어 논리를 세우고 본인도 원래 안 들어오려고 하다가 들어왔지만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의 방어 논리를 좀 세우겠다. 형량을 좀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니까. 다만 이게 공통된 의견은 결국은 이게 본인이 좀 아는 만큼 다 얘기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다. 알겠습니다. 그럴지 아닐지 진짜 저희도 좀 지켜보죠. 검찰은요.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에 경기도 대신 쌍방울이 북한의 이 대표 방북 비용 명목으로 돈을 대신 내줬다. 이렇게 대납 의혹을 명시했습니다. 검찰의 이 신작 소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. 재미가 없잖아요, 소설이. 너무 말이 안 되니까.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너무 완성도가 떨어지는 소설이라 잘 안 팔릴 거라고. 그런데 너무 잘 팔리고 있어요. 결국 국민들에 대한 기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드디어 이재명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. 김 전 회장의 마음을 바꾸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꼬리 자르기라는 배신감입니다. 유동규 씨와 같은 이유입니다. 그들은 검찰에 포획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꿈에 포획되었다가 이제 그 꿈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뿐입니다.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황으로는 화장품 케이스도 쓰고 즉석 카레 포장지에 숨겨서 북하늘에 꽁꽁 숨겨서 돈 보냈다. 뭐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와 있고. 근데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경기도 대신 내준 거다. 뭐 이게 공소장이 있습니다. 이제 드디어 공소장에 저게 적시가 됐다는 것은 이제 재판정에 가서 그걸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과 상관없이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해서 조사를 받았고 지금 금고지기도 들어와서 정말 자기가 아는 걸 있는 그대로 다시 진술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뭐 그 관계를 다 분리하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
어찌됐든 경기도가 진행하는 사업을 돈 문제는 철저하게 쌍방울이 뒷돈으로 다 되졌다는 것은 지금 입증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누차 말씀드린다만 경기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조성해서 예. 경기도 이름으로 북에 보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, 왜냐하면 유엔 대북제재 상황에서는 현금을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러면 유엔에다가 제재 면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. 그걸 잘 알고 있는 이화영이 사실 이재명 대표의 암묵적 동의나 지시 없이 어떻게 쌍방울에게 뒷돈을 좀 갖다 달라고 하겠습니까? 500만 달러 스마트팜 비용은 철저히 경기도의 대북 사업입니다. 경기도의 공식 대북 사업인데 그 비용을 쌍방울이 500만 달러라는 돈을 전부 위안화나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몰래 숨겨가서 중국에 가서 모아가지고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쌍방울 스스로도 이게 불법적인 거래고 검은 돈이라는 걸 알고 갖다 줬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스마트팜 500만 달러하고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촉구하기 위한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저기에서 이화영 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그 관련성, 연관성은 분명히 입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런 연결고리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재판 과정에서 여러 실체가 좀 드러나겠죠. 제가 뉴스탑 때 시작부터 이재명 대표 의혹,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, 그리고 다시 이 대표 의혹 얘기까지 차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.